야권 후보 단일화의 최대 승부처인 룰 협상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낼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입장부터 들어봅니다. 문재인 캠프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번에 나왔을 때 단일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단추는 끼워진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해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측 협상이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각각 어떤 사람이 나가서 협상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문재인 후보 측에 나가셨던 세 분, 강성 이런 또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에서는? 네, 강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요. 네. 자기 분야에서는 다들 정말 똑부러지게 일을 해내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뭐 그분들이 그동안 또 대의 투쟁의 선봉에 서셨기 때문에 네. 막 그런 이미지가 주어진 것 같고 또 김기식 의원 같은 분은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우리 협상단이라는 분들이 압니다. 이 자리는 왜 중요한가. 결국 단일화를 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저 막강한 박근혜 후보하고 말하자면 경쟁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말하자면 삿발을 더 잘 잡아서 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서로가 서로의 지지자들을 이해시키고 일종의 양쪽 팀이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뭐 김부겸 위원장께서 직접 또 나서지 않을까라는 한간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직접은 안 나셨네요. 제가 조금 사람이 좀 물러서요. 그러니까 아마 협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예. 그러셔서 이제 뒤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초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박선숙 전 민주당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송호창 또 전 민주당 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분은 또 빠졌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한간의 이야기대로 네. 민주당 쪽 분들하고 이 정서적으로 너무 좀 가까우면 협상에 좀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두 분이 단일화를 하겠다는 정치적 큰 결단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작은 룰 가지고 서로 싸워서 결국 서로 지지자들이 등 돌리게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누구에게 요 작은 싸움에서 이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이 대선이라는 큰 국면에서 어떻게 사실은 서로가 어떤 부분은 고집을 해야 될 거고 어떤 부분은 양보를 해가면서 결국 우리가 한 팀을 이루느냐 그 그림의 일환이잖아요.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첫 번째 회의 이후에 이제 5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TV 토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TV 토론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뭐 준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장해온 대로 국민이 두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일화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진전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TV 토론이 1회 허용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양 후보가 합의하면 제가 뭐 제안한 바이지만 권역별로 어떤 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뭐 만약에 TV 토론이 불가능하면 다양한 형태로 그걸 말하자면 매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매체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쭉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점에서 많이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설득하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뭐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의 정책은 무엇인지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단일화 룰도 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룰 협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 만났을 때 두 쪽의 이제 협상단에서 뭐 이기는 단일화 아니면 국민 참여를 위한 단일화 얘기가 조금은 방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좀 원활하게 될까요?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안 할 도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떻게 작은 밀고 당기는 신랑이는 있겠지만 결국 두 분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 또 두 분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그 결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잘 합의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민 참여 부분을 좀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어떤 방식을 좀 고려하시는 겁니까? 예, 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밖에 없다라는 거는 참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거는 경쟁하고 어떤 거는 손을 잡고 같이 하려고 한다. 이런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말하자면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됐다. 그럼 다른 지지층,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됐던 분들이 뭘 가지고 지금 상대 후보를 따라오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룰 협상에서 누가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 자체가 국민들을 한때 진솔하게 후보의 진면목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쓰자. 관점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안 후보 측에서 단일화 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금 저희 진영에서 조금 그동안 개인 의견인데 이게 마치 캠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좀 나온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후보 측이 조금 민감하게 대응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혹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돌아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잘못한 건 사과해야 되고요. 또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25일 전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협상을 하고 정말 룰이 어떻게 되든 뽑아야 될 텐데 시간이 좀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는데 특히 아까 또 25일이라는 날짜도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게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를 해 가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말하자면 어떤 누구도 예측치 못한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선거 결과가 서로 오차 범위 내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대비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마음들이 급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룰이 지금 안 후보 측에서도 당분간 얘기 안 하겠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단판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두 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신뢰의 문제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상 자체만 잘하면 뭘 합니까? 이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들을 지지자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어느 정도 서로 용납해가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죠. 예. 단일화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치 공동선언을 원래 오늘 또 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거 잘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예, 원래는 저희 생각에는 오늘쯤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마침 공교롭게도 두 분의 일정이 지방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서로 오늘 같이 잡지를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적어도 내일 중으로는 두 분이 손을 잡고 국민에게 제2차 보고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정치가 국민에게 왜 불신받았으며 앞으로 저희들은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움켜쥐고 기득권을 가지고 지키고 하는 이런 못난 정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부터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그런 정말 귀한 기회.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과 반성문 그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의문이 되는 그런 국민한테 보고라고 봐야죠. 네. 내일은 발표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보가 누가 되느냐,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적으로 안 후보를 돕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만나면 자꾸 기존 정당 자체를 워낙 자꾸 불신하도록 만들지 말고 결국은 최종적인 국가 운영의 책임이라든가 정치 쇄신조차도 결국 정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무당파이면서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라. 무조건 그분들이 생각하듯이 정치는 나쁜 것, 정당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누군가는 어떤 정치적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이름을 당이라고 부르든 연대라고 부르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안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우리 민주당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할 건가 현행 선거법은 아주 지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같이 해야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문득 든 생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쇄신에서 가장 포인트가 정당에 대한 쇄신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합의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뭐 합의라기보다도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 네. 혹은 또 그동안 저희들이 기존 정당으로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그런 문안이 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쯤 이제 정치 어떻게 보면 새 정치 공동선언이 나왔으면 이 정치 쇄신에 대한 주도권이 야권으로 확실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이제 안대희 이 새누리당의 안대희 위원장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면서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갈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그분들 제일 처음 등장할 때는 화려하였으나 네. 끝은 상당히 항상 이렇게 꼬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경제민주화도 저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안대희 위원장께서 제기한 뜻은 좋은데 가장 지금 야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정치 쇄신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생업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직장인 눈치가 보여서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 시간 연장하자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국민들 한 60%가 지금 찬성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논제에서 빼자고 하면 과연 그럼 뭘 위한 정치 혁신인가? 그래서 저는 아마 안 후보님, 안대희 위원장 개인의 네. 열정은 있더라도 아마 어찌 보면 너무 한 분에게 직접 모든 것이 집중된 어떤 그런 당의 분위기 때문에 사실상 안대희 위원장 개인의 어떤 바람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그 많은 내용들요. 지금 여야가 원내에서 지금 합의하면 바로 이 11월에 입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좋은 방법을 안 두고 뭐 같이 야권 후보들하고 같이 서적했다고 그러는데 또 단일화 한다고는 또 저희들하고 또 얘기를 또 안 섞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요 문제만 따로 하자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뭐 초반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지자가 이탈하지 않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일화 어떻게 이뤄내실 거며 그렇게 단일화가 되면 정권 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보자 두 분의 어떤 결단, 두 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 두 분의 또 인간적 매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태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분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믿고 따르던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후보에게 기대했던 많은 부분을 참 일반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이제 저희들이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치 지형으로 보면 두 분이 단일화 한다고 곧 무슨 야권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늘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한국의 정치 지형은 여전히 51대 49로 약간 보수가 우위에 있는 그런 정치 지형이 바뀔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흔히 야권이 이야기하듯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 실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네. 야권하기 쉽게 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국민들은 대선 때는 그런 회고적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전망이라든가 예상되는 어떤 기대 때문에 투표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야권의 지지자들 분들께서도 정말 저희들 부족한 거는 스스로 채찍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고도 아까 이야기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고 정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만 저는 야권에게 승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캠프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